여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견조했다 싶었던 미 증시가 급격히 결국에 하락을 했고 이 상품 시장 급락에 거기다가 오늘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벤트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습니다. 마감 현황 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이번 주에 이미 1조 원 이상의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 장중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겠지만 거의 장 마감 임박해서는 프로그램 매수를 예상한다. 네, 대신증권의 어느 한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프로그램 보시죠. 결국에 1조를 넘어서 1조 4천억 원 넘게 매도 나타나 있는데, 네,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게 선물과 연계된 물량이 나타나면서 장 막판에 매수 우위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연계된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매도 물량이 좀 더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옵션 만기일이 좀 무난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한 부분도 참 엇나갔던 그런 오늘 씁쓸한 하루였고요. 유가증권 시장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이 오늘 역시 1조 원 넘게 매도했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줬어요. 네, 이순복 주임님. 글쎄요. 오늘 옵션 만기일을 다 좋게 보이니까 다 좋아 보였던 거고 그래서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그랬고 사실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오면서 오늘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요즘 증시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를 짚어드리는 이유가 아마 그 해답을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시황에 대해서는 이제 여우방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전수연구원께서는 그럼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팔게 된 셈이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받아낸 부분들이 괜찮습니까? 글쎄요. 사실 제가 어제 저항선, 지지선이라고 언급드렸던 그 두 레벨을 지금 모두 일시적으로 하향 돌파한 모습들이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를 봤을 때는 한 1% 안팎의 조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이제 코스피가 옵션 만기일이 아니었다면 우리 증시도 한 1% 정도의 이런 등락에 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렇게 어쨌든 이제 차트라는 부분은 지지선이 한번 하향 돌파되면 그 다음 레벨까지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시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우방 첫 주제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지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장이었어요. 네, 제가 어제 마지막쯤에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달러에 대해서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할까 그런데 그런 멘트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하실 이 제목을 증시 끼워 맞추기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오늘 보여줬던 모습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뭐 원달러라든가 아니면 상품이라든가 변동성은 계속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원인을 좀 보자면 유로발 달러 강세와 상품값 하락이 뉴욕 증시의 하락의 원인이 됐던 부분인데, 자, 그 속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으로 추가 긴축 우려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유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상품 가격이 많이 급락을 했고요. 또 하나, 미국을 보면은 지금 수출, 이번에 무역에 대한 수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그동안에 미국이 달러를 약세로 그냥 놔뒀던 이유가 워낙 돈을 풀어도 안 되다 보니까 자, 그럼 한번 수출에 한번 힘을 실어주자라고 해서 일부러 달러를 약세를 만들어 놓고 수출을 좀 많이 해보자라 그랬는데, 문제는 이 고유가의 발목을 잡히다 보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이냐, 다시 달러를 강세를 만들면서 그래 결국 우리는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어 라고 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미국은 그렇다고 합니다. 절대 국가 신용에 대한 것만 놓지 말자. 청산되지 못할 빚은 포기해도 좋다. 그러나 신용은 잃지 마자라는 그 기본화의 나라가 설립이 됐고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마 미국에 대해서 달러 강세를 노리면서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분명히 달러를 강세화시킬 부분이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프로그램 매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대신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아예 장 시작한 데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는데요. 자, 제가 계속 어저께도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의 증시가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들기라는 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힘이 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글로벌 증시의 글로벌 시황에 대한 좀 초점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변동성 더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상품 시장 이제 급락세. 참 이 요동치는 부분들에 있어서 월가도 경고를 나타냈습니다. 분명히 변동성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지금 시장의 포인트를 그쪽으로 우리가 잡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달러 강세가 촉발하고 있는 위험 자산의 청산, 그리고 안전 자산으로의 매기 유입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상품 거래소에서 이 증거금융을 계속해서 변동을 시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투기 세력들이 한꺼번에 이탈한다던가 또는 한쪽으로 몰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달러 강세와 그리고 이에 따른 움직임들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고요. 이제 오늘 시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미국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의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 관점에서 그렇게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는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데 또 한 번 일조를 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슈가 재점화가 되면서 이것이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셔야겠고요. 같은 이슈더라도 심리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장중에는 이 매매가 중단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예. 자, 김우신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가가 깨졌어요, 지지선을. 2125로 설정해 주셨는데 네. 결국 이탈이 되고 말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종가의 2125선의 지지선이 지금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가의 2125선 이탈이 됐고요.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되면 280선에 딱 갖다 맞춰놓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전형적으로 옵션 만기 영향권에서 시장 메이저들의 그런 플레이에 의한 그런 그 지수가 인위적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지선을 설정해놓고 제가 전략을 세워드릴 때 2125포인트가 장중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주식의 전체적인 비중, 즉 이익이 나고 있는 주식이든 아니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이든 어쨌든 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체의 비중을 3분의 1 정도는 줄여놓고 보자라는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종가에 지금 이탈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오늘 장이 끝났기 때문에 3분의 1을 줄이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3분의 1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3분의 2를 가지고 향후 시장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정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선 잇따라 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그런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항상 어떠한 그 시나리오, 즉 지수가 상승했을 때 또는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의 그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그냥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은 누적적인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상기를 하시는 게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교롭게도 이 종가상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를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내일 시작하시면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좀 더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이 지지선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탈됐고 또 지금은 많은 분들께서 분명히 조정 더 있을 것이다. 아까 채팅창 보니까요. 이제 고점 대비 반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분명 이번 조정 1990까지 갑니다. 라는 의견 주셨어요. 오늘 LIG 투자증권에서는 2060, 2070까지 조정을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괜히 더 불안하게 되잖아요. 김무희 차장님께서는,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번 조정을 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요. 네, 조정의 폭이 얼마나 나올지 아니면 어디서 지지가 되고 끝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거의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이 조정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이 끝나는 이런 구간보다는요, 오늘 시장에 있었던 수급에 대해서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수급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무려 1조 원을 주식을 내다 팔았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7,500계약을 내다 팔았습니다. 선물 시장의 7,500계약도 거의 한 8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총 금액으로 보면 1조 8천억 정도 오늘 하루 만에 쏟아부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1조 6,800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의 뭐 한 3조 가까운 그런 물량이 오늘 하루에 지금 다 나온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 이 흐름이 왜 나오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의 그런 상승의 힘 자체가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회복은 이미 확인이 됐고 기업 실적의 추가적인 증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점이었었고요. 또 한 가지의 축이 유동성이었었는데 이 유동성이 달러 강세가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글로벌 투자 자산의 그런 유동성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나라에 국한된 그런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위험 자산 내지는 투자 자산 쪽에서의 그런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먼저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만 예외를 둘 수가 없겠죠. 따라서 외국인들의 최근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하루 매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매도 규모가 완전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이 매도 규모가 지금 옵션 만기 영향이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일 시장에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줄어들거나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기 때문에 특히 이 원자재 가격에 울고 웃는 업종들 다시 한번 짚고 갈 테니까 오늘 다 체크해 가십시오. 전소연구원님. 네, 일단 먼저 그 유가 차트를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이 국제 유가가 1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제 지지선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것이 유가의 대세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추가 조정까지는 일단 제가 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그 피보나치 수열로 50%에 달하는 90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은 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논의는 좀 배제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된 업종들의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항공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항공주는 일단 환율이 하락했을 때 수혜받는 업종이기도 하지만 유가가 하락했을 때 또 수혜받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가의 하락세가 환율의 상승세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근데 증시 하락에는 장사 없다고. 예, 그렇죠. 오늘 출발은 상승이었는데 제대로 전가 후약이네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벤치마크 대비 덜 빠지느냐, 더 빠지느냐의 차이인 거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거지 이것이 증시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만 강세를 보이는 사실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 업종들을 한 번씩 짚어보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호재도 영원한 악재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중기적 관점으로 펀더멘털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운이나 항공주는 유가 하락에 좀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이런 업종인 반면에 이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정제 마진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초에 WTI 기준으로 90달러 밑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90달러 선까지의 그 정제 마진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훼손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거론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훼손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영업이익이나 실적 면에 있어서는 크게 위협을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가가 내려감에 따라서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서 정유가 타격을 받았고 항공주가 수혜였는데 사실 그러면 항공주를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더
이제 물가가 반등할 것을 생각해서 정유에 더 관심을 갈 것인가. 네. 이 둘 중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종목이 올라가서 이제 방향성을 꺾이기 전에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가 체크한 게 전고점이 25만 5천 원을 알고 있는데 거기를 찍지 못하면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돌려놓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유가나 지금 자동차주나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고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저라면 만약에 항공주를 매수를 할 거고요. 조금 전에 전소영 의원이 이제 혼자 장이 하락하면 혼자만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없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IT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IT는 좀 체크를 하실 부분이 예전에는 현대그룹주들이 굉장히 현대위아를 비롯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굉장히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 하반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업종이든지 조금 전에 발키리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부터 문제가 만약에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조금 더 조정의 구간이 들어간다면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주도주가 빠진다는 문제보다 이런 걸 많이 보유하고 있는 랩 자문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과연 그거를 개인들이 받아낼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절대적으로 주도주는 IT로 바뀌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단지 여기서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오늘처럼 올랐던 빨간색을 보였던 하이닉스나 LG전자도 동반적으로 살짝 하락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예. 확신이 오늘 들을 수 있는 멘트였어요. 정유와 항공을 굳이 고르자면 항공을 택하시겠고 IT로 좀 주도주가 변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정유와 항공에 대해서는 약간 그 정재훈 대리랑은 좀 의견이 다를 수도 거죠? 있겠네요. 자, 업종별로 좀 더 파악을 해주실까요? 김우신 부장님? 정유냐 항공이냐 하고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 잠깐 좀 드릴까요? 저는 이 항공업종은 이제는 이제 어떤 성장성에서의 어떤 부각을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내일 흐름을 맞추는 것은 귀신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고요. 조금 긴 흐름을 놓고 본다면요. 당연히 어떤 정유 업종이 좋다, 항공 업종이 좋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 다만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경기가 만약에 꺾인다면은 향후에 좀 안 좋을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가 계속 살아난다면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업종이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보시면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항공주가 어떠한 고성장을 구가하는 그러한 부분은 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길게 보는 관점이라면 저는 정유주 쪽에 좀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요. IT 업종 말씀을 좀 하셨는데 반도체가 먼저 살아났고 LCD, 디스플레이 쪽이 좀 이제 살아나는 기미가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LED 관련주 내지는 이제 휴대폰 쪽이 이제 태블릿 PC 관련해서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힘의 강도를 좀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5월달에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시장이 다소 좀 지지부진하면서 시장의 지수를 방어해내는 그런 역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요, 마켓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거래소와 코스닥의 그런 종목들 약 한 1,800개가 좀 넘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의 전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 전체 평균이 하락한다는 얘기고요. 평균이 하락하는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평균이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좀 많은 종목들이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IT로의 주도주의 변화. 전소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계속 이 IT가 살아나야 그리고 지수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반도체나 그리고 LCD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는데요. 디램 가격이 $1를 상회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월 대비 1% 상승에 그쳐서 조금 부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달에는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결국 이제 $1를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거에는 가장 크게 일본 대지진에 대한 그 수혜가 가장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뭐 빠르면은 뭐 가을부터 뭐 공장 설비가 재가동이 될 것이다라고 뭐 언급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일본도 이 전력 회사가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전력이 어떤 기업은 50Hz, 어떤 기업은 60Hz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이 송파는 이게 다릅니다. 따라서 이 송출하는 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기업이 살아난다고 해서 이것이 전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반도체라던가 뭐 이거는 뭐 자동차, 화학 이런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이런 다시 한번 재기할 만한 가능성은 11월, 12월 뭐 늦으면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영향의 가시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2분기에 성수기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또한 이제 PC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재고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도 반도체 가격의 상승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반도체 관련 업종들에 관해서는 이것은 이제 경기 회복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격과 경기 회복 관점은 좀 따로 떨어뜨려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외에 후공정이라던가 이런 회사의 관심은 조금 긴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속에서 반등을 나타낸 IT주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내일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였고요. 내일 이 금통위에 대한 결정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예상을 볼 텐데요. 국내 증권사부터 보겠습니다. 동결과 인상이 좀 더 우세합니다. 인상을 예상한 증권사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토러스증권, 하나대투증권 등등 SK증권까지 금리 동결은 6개사입니다. 대신증권, 대우, 동양, IBK, KB,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해외 증권사도 예상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 10개사입니다. 금리 동결을 한 회사는 시티증권 1개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사 대상 증권사 예상을 봤을 때 금리 동결은 7개사, 24%고요. 금리 인상은 22개사, 76%입니다.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런데 어제 세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는 동결이 2분이셨고요. 인상이 1분이셨어요.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증시를 볼 때 금리를 동결하는지 인상하는지에 대해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역시 이제 초점은 글로벌 증시를 둬야 되는 부분이고 내일 이벤트에 대해서는 오늘 막 종가로 종합지수 2% 빠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 변동성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달에 금리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옵션 만기도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오늘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잖아요. 내일도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내일 전략 세워보죠. 예, 뭐 금통위 이슈는 일단 옵션 만기 이후에 나타나는 거라 조금 영향력이 적을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추가 긴축을 한다고 해서 미국장이 빠졌던 것처럼 금통위가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이런 지표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 예, 저는 사실 이 여우방을 하면서 오늘 시황은 의미가 없고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넓은 한 단계 좀 뒤에 있는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지금부터 조금 더 달러가 강세화가 되고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이 되면 여기저기서 또 막 비관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에서 지금 외국이 만약에 발을 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미국이 지금 자기네 살기 위해서 달러를 강세화된다는 부분.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있지만 지금 미국은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조여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여론에서 너무 비관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휩쓸리지 마시고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매매 원칙을 세우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우신 부장님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지지선이었던 2125포인트 지금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가에 주식 비중은 3분의 1 정도 줄여놓고 3분의 2만 가지고서 향후 추이를 관찰을 하자라는 것이 저의 내일 전략입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짐, 동양종금증권 강남프라임 지점의 김옥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